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과 전문의 신현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비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흔한 증상 중 하나죠. 비문증은 한자어입니다. 날빛자, 모기문자, 증세증자. 말 그대로 시야에 모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밖에 있는 모기가 아니라 내 눈 안에 있는 모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눈 안에 있는 모기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야를 옮겨도 같이 따라다니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비문증. 우리가 한글말로는 그래서 날파리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문증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뭐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가 50대 이상은 50%, 60대는 60%라는 말씀을 드린데요. 그렇다면 흔한 증상이고 누구나 있기 때문에 방치해도 되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과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문증은 말 그대로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비문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어떠한 원인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비문증의 원인은 노화에 의한 단순 비문증인데요. 눈의 맨 앞쪽은 저희가 이제 수정체가 있고요. 그리고 눈의 맨 뒤에는 망막이 있습니다. 빛이 들어와서 눈을 통과해서 이 망막에 맺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수정체와 망막 사이는 빈 공간이 아니라 저희가 젤리 같은 유리체라는 물질이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이가 드시면은 이 유리체가 점점 수축이 됩니다. 응축이 되면서 이 뒤에 붙어 있던 망막하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후유리체 박리라 합니다. 유리체가 붙어 있다가 뒷부분이 망막과 떨어진다고 해서 후유리체 박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찌꺼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찌꺼기가 이 유리체를 떠다니면은 빛이 유리체에 있는 혼탁 부유물에 맞게 돼서 반사되면서 뭔가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비문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노화에 의한 단순 비문증입니다. 그렇다면은 단순 비문증이 있다면은 병적인 비문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병적인 비문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망막의 구멍, 두 번째로는 망막의 박리, 세 번째로는 유리체의 출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망막의 구멍 같은 경우에는 망막 주변부의 어딘가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는 원인은 다치던 외상에 의해서 아니면은 고도 근시가 있는 눈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 노화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도 근시라는 것은 눈이 앞뒤로 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풍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훅 불다 보면은 점점 길어지다가 어느 순간 펑 터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눈도 고도 근시, 특히 현대인들 가까운 곳을 많이 보고 야외 활동이 줄고 하다 보니까 고도 근시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눈의 주변부가 약해져서 어딘가 모르게 구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망막 구멍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후유리체 박리가 일어나면서 이 망막이 이 유리체가 망막과 떨어질 때 마치 우리가 벽지에다가 뭔가 스티커를 붙여놓은 다음에 스티커를 뜯을 때 벽지가 물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후유리체 박리가 일어나면서 유리체가 망막의 일부를 물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망막에 구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망막에 구멍이 생기면서 찢어지면서 그 세포 찌꺼기들이 눈에 떠다니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비문증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병적인 비문증의 첫 번째 원리, 망막 열공입니다. 두 번째로는 망막 박리인데요. 이런 망막 구멍을 저희가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망막 구멍 사이로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서 망막이 들뜨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초기 증상으로 비문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더 진행되는 경우에는 시야가 커튼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문증과 더불어서 시야가 뭔가 가려 보인다 그러시면은 망막 박리를 의심하고 빨리 병원에 오셔야겠습니다. 끝으로는 유리체 출혈인데요. 망막을 보시면은 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뇨 같은 것들이 병이 있으면은 이런 망막으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눈에서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생혈관, 즉 가짜 혈관들을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혈액 공급을 좀 더 받아보려는 노력이죠. 근데 이때 만들어진 신생혈관은 매우 약한 혈관, 즉 가짜 혈관이죠. 그래서 잘 터집니다. 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갑자기 비문증이 생기면서 특히나 그 떠다니는 것들의 색깔들이 빨갛다 그러시면은 그것은 이 유리체 출혈에 의한 빨간 적혈구가 떠다니는 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적인 원인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비문증이 있으시면 처음에는 먼저 병원에 가셔서 내가 단순 노화에 의한 비문증인지 아니면 병적 비문증인지를
첫 번째 감별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말고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비문증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생리적 비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블루필드 내시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파란 하늘을 봤을 때, 강한 햇빛을 봤을 때 뭔가 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점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망막에는 많은 혈관들이 있는데 그 혈관에는 많은 혈구 세포들이 떠다닙니다. 대표적으로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는데요. 백혈구는 말 그대로 하얗기 때문에 그 세포 안으로 빛을 잘 투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 있는 혈관에서, 눈에 있는 혈관에서 백혈구가 적혈구가 왔다 갔다 할 때 백혈구가 지나갈 때는 그 사이로 빛이 통과하면서 그것이 망막에 맺히는 것이죠. 정상인 사람들도 우리가 밝은 하늘을 보거나 파란 하늘을 볼 때 뭔가 눈에서 날아다니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블루필드 내시 현상이라고 하고요. 해롭지 않습니다. 이건 정상에도 볼 수 있는 비문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퍼킨즈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마 이러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안과에서 검사한다고 강한 빛을 쬐은 다음에 뭔가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비쳐 보였어요. 선생님,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역시 생리적 비문증이 하나입니다. 망막에 있는 여러 혈관들이 강한 빛으로 인해서 우리 잔상이 남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가지 모양처럼 잔상이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비문증과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양성 시각 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양성, 뭔가 보인다는 것이죠. 내 시야에 뭔가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양성 시각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주로 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눈으로 들어온 정보는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거꾸로 눈에 문제가 없어도, 즉 눈에 빛이 안 들어와도 뇌에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는 마치 뭔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구 편두통이 있는데요. 두통이 있으면서 가끔 시야에 지그재그한 어떤 선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마치 깨진 유리를 통해서 뭔가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 반쪽이 뭔가 검게 안 보이면서 그게 움직이고 진행했어요. 증상은 보통 한 20-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편두통에 나타날 수 있는 시각 전조 증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이런 시각 증상만 있고 두통은 뒤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뇌에 의한 증상이기 때문에 비문증과 달리 두 눈에 동시에 증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눈을 감아도 증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양쪽이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지속 시간은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양성 시각 증상, 즉 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10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눈에 뭔가 떠다니는 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뭔가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비문증은 노화에 의한 비문증이 가장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50대 이상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10대 아이들한테 벌써 비문증이 생긴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비주얼 스노우라고 하는 양성 시각 증상의 하나입니다. 아날로그 TV 세대 때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TV를 켤 때 온 화면 스크린에 작은 점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처럼 온 시야 전체가 작은 점들로 쫙 깔려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잔상 또는 비문증 또는 야맹증 이런 동반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노우의 증상 중 하나로 비문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간질이 있는 아이들이 비문증을 주스러 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간질하시면은 뭐 팔다리를 심하게 떨고 의식을 잃고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는데요. 만약에 간질이 시피질, 즉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만 오는 경우에는 그런 전신 증상이 전혀 없이 아이들이 시각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수초간 또는 수분간 방울방울 작은 점들이 보인단 말을 하는데 두 눈에 대칭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눈이 사시처럼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우리 아이가 간질로 인해서 비문증을 호소하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문증은 진단명이 아닙니다. 비문증은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원인은 노화에 의한 단순 비문증부터 또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병적 비문증, 또 뇌의 문제에 의한 양성 시각 증상, 정상인도 느낄 수 있는 생리적 비문증, 다양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문증이 있을 때 이거는 을에 생기는 거겠지, 노화야 거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병원에 오셔서 먼저 망막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눈에 문제가 있을 때 안과에서 하는 검사는 안저 촬영 검사입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턱을 대고 있으면은 카메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눈을 볼 수 있는 사진을 찍는 것인데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질환들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안과에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재밌게 들으셨나요? 비문증은 진단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안과에 가서 어떤 원인인지 확인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100세 시대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 했습니다. 소중한 눈 잘 간직하셔가지고 우리가 오래오래 눈 건강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